오징어 게임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이정재 씨가 한국인 최초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입성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 범죄도시 4가 트리플 1000만 달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중문화계 소식들 김원식 평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배우 이정재 씨가 한국인 최초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정재 씨도 이게 스타워즈 촬영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진짜 믿기지 않는다 이런 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씨도 어렸을 때 이제 스타워즈를 봤는데 내가 설마 여기에 출연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선검을 든 이정재 씨 모습 최근에 예고편 혹은 이제 포스터를 통해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에콜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에콜라이트는 뜻이 시즈 제국의 가장 최하위 그런 계급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다이 연습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정재 씨의 모습이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정재 씨가 이 에콜라이트에 출연하게 된 배경에는 오징어 게임의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콜라이트 같은 경우는 2명의 할리우드 감독이 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는 순간 낙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징어 게임 보면은 이 주인공으로서 이제 이정재 씨가 보여준 모습이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지질한 그렇죠. 모습도 보여주고 우는 모습, 뭐 기뻐하는 모습, 또 나중에는 복수를 이렇게 내비치는 좀 영웅적인 모습까지 다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5만 가지 그런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배우다라고 낙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나중에 뭐 흥행을 해가지고 유명세를 타니까 오징어 게임의 어떤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정재 씨를 캐스팅한 게 아니고 오징어 게임 보자마자 이렇게 캐스팅하게 됐다라고 이 두 감독이 밝혔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캐스팅 비화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요. 이번 영화에서 이제 주연을 맡은 이정재 씨가 극 중에서는 제다이 마스터 소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이 작품의 특징이나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에콜라이트는 이제 스타워즈 1의 시간적으로 100년 전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는 제다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에콜라이트 시리즈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제다이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이제 이정재 씨가 맡았던 그 제다이의 스승이죠. 스승 역할을 이제 이정재 씨가 하게 되는데 그 스승으로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그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것을 이제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내비치는 그런 예고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드는 그래서 스승의 역할이니까 아무래도 무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용감하게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의 어떤 면모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 한편으로도 더 그 캐릭터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다이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배우 박서준 씨가 마블 영화 마블스, 또 마동석 씨는 이터널스로 관심을 모았지만 사실 흥행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영화하고 드라마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스라든지 이터널스 같은 경우는 영화이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드라마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드라마 시리즈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장에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고 안방에서 이제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워낙 또 후광 효과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연말엔 오징어 게임 2가 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 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이제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또 노출 빈도도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박서준 씨나 마동석 씨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박서준 씨나 마동석 씨가 이런 이제 드라마 시리즈에 노출됐다고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약간 죄송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달 5일에 공개되는 이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 많이 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연예계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배우 한예슬 씨가 깜짝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는데, 글쎄요, 이런 게 직접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야말로 좀 당당하고 솔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품절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10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공개해서 그런 혼인 신고서까지도 확실하게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부터 이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장안의 화제를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부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왜 5월에 저렇게 이제 공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소문이 무성하지만은 난 그런 건 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또 다른 반쪽이다, 나의 유일한 소울메이트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 약간 좀 은근하게 의견 표명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웨딩 포토그래퍼가 누군지 또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웨딩 포토 사진들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또 공개할지 또 장안의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드디어 5월에 웨딩 마치를 올리는 모습들이 많은 싱글들한테 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예슬 씨의 반가운 이야기 만나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 대표 간의 분쟁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하이브는 이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 관련 절차에 나섰고 또 민 대표는 여기에서 이제 방어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이브 측에서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게 경영권 탈취에 관련된 이슈였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해임 절차에 바로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했던 것이 민희진 대표였고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바로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입장 표명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여론을 좀 돌리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로 여론을 돌리는 데는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 맥락이었는지 그동안에 이제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사회를 열겠다 여기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방어적인 어떤 모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일단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어적인 모드에서 지금 이제 민 대표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방어권을 지금 방어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일 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사회를 연다는 거는 이사회 안건이 분명 임시주주총회일 거고 그럼 임시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아무래도 15일 이후에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25, 26은 주말이니까 27일쯤에 열게 됩니다. 그럼 27일쯤에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바로 민희진 대표의 그런 대표직과 사내 이사직의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걸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의결권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의결하는 것을 이제 막아달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일이 오늘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과연 이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입장을 또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법원에서 과연 이것을 인용할 거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의 이제 변수는 과연 이제 배임 혐의에 관련돼 가지고 적절하냐 그 부분을 아마 민희진 대표가 적절하게 이제 어필을 하고 법원의 이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마 기일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민희진 대표는 이제 대표에서 사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또 봐야 되니까 좀 장기간의 어떤 사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그야말로 팬들의 불만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일부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미 멤버들이 이제 시위를 벌였었고 이번에는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에 뉴진스 팬클럽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내용이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가 함께 해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이제 전과는 좀 다릅니다.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민희진 대표와 이제 뉴진스의 관계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지 주장들이 약간 좀 바뀐 그런 기류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뭐 차후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악재도 있는데요. 뉴진스 멤버 혜인이 지난달 연습 도중에 부상으로 발등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었는데 결국 이제 공식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경영권 갈등 부분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연습 도중에 발등이 좀 이상해가지고 의료진한테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골절 진단을 이제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료진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우스 스위트라고 하는 더블 싱글 앨범을 이제 발매 예정 중인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음악 방송 등의 활동은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의 스케줄은 소화하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밝혔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번 달부터죠. 이제 본격적인 그런 앨범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일본의 그런 공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공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회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은 영화 소식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4, 그야말로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면서 트리플 10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추세라면 글쎄요, 한 언제쯤 1000만 돌파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이거는 지금까지 14일 만에 850만 명을 이제 동원했거든요. 예, 근데 예. 어제 오늘은 좀 약간 관객이 주춤해요. 주춤한 느낌. 그래서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수기인 4월 달에 개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린이날과 그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 등의 행사에 가지 못하신 분들이 영화관으로 많이 몰리셨어요. 그래서 5월 5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하셨었고, 그 뒷날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연휴 효과가 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출동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말쯤 또 좀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만 예매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추동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전 연휴 기간만큼 뭐 하루에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보는 그런 이제 스코어는 기록하지 네네.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사실 3편 같은 경우에도 1000만을 돌파하고 나도 최종 스코어, 그러니까 1000만 돌파한 게 1043만 정도 됐었는데 최종 스코어가 1068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뒷심이 좀 딸리는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0만 관객 돌파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0만을 찍게 되면 1편을 제외하고는 2편, 3편, 4편 모두 이제 1000만을 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평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1000만을 계속 돌파할 수 있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액션 오락 영화로서 이제 좀 온 가족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기에는 뭐 자극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1편보다는 많이 좀 자제하고 있고 예. 순화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약간 의리라든지 또 훈훈한 인간의 그리고 유머, 재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파타야 살인 사건을 이제 다룬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익숙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다 보니까 식상하다. 예. 이런 방식으로 계속 8편까지 이제 만들 거냐라는 또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할리우드의 어떤 어벤져스 시리즈를 한국에 이제 적용시키기가 했다고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빌런들, 그러니까 악당들과의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본다고 그러면 좀 더 색다르고 추동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범죄도시 4의 이런 기록 배경에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봉 초기에 상영 점유율이 80%를 넘기면서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문제다, 정당한 경제 행위다,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참 범죄도시의 약간의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관객들이 완벽하게 2019년 이전으로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80% 수준에 이제 못 미치는 거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범죄도시가 흥행을 해도 스크린 독과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관객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약간 허용을 해줬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도시가 너무 이제 스크린을 독과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2,800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져갔고 지금도 뭐 거의 2,575개 정도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다른 영화를 좀 보시고 싶은 분들이 좀 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을 스크린에 걸어야 한국 영화의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향후 스크린의 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영화계 전체에서도 무조건 기계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고 독립 영화나 인디 영화, 예술 영화라 하더라도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배분, 균형, 그리고 관객들이 일단은 영화관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영화계가 제작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도 일단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범죄도시 4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